자세히 들어보면 변호사들의 인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된 과정을 여러분 여기 오늘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로집사가 본인이 뭘 신청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11월 19일자로 이 파산 관제인 김의창위는 보조인을 선임을 허가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수개 허가 신청을 했어요. 바로 19일자로 이미 했습니다. 로집사가 지금 얘기 안 해도 19일자로 이미 들어갔는데 24, 26일을 왜 자꾸 저렇게 하냐 봤더니 결국은 본인한테 채권 신고 대리인 해가지고 33만원과 10% 받겠다. 이것 때문에 애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22일날 허가를 받았어요. 이미 20일날 받아가지고 김희창 이분은 26일자라 새로운 사무실을 얻었고 점유착수 보고도 했고 동시에 어디다 했냐 신탁 무효소송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집사가 뭘 본인이 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제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만원 안 줘도 지금 다 하는 거고요. 10% 성공보수 안 줘도 본인이 할 일을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무효소송을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신탁 무효소송은 1월 16일자로 기일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답변서를 냈더니 26일자로 어제자죠. 의창이 소송 수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화오는 역시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재판을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월 2일자로 그러니까 파산 선고 8일 날이니까 한 6일 전에 나온 내용을 보세요. 원고의 입장을 기재한 제가 준비서명을 했더니 준비서명과 증거를 내라. 언제까지? 25일까지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뭘 위조라고 하는데 뭐 갖고 위조라고 하느냐. 왜냐? 이상한 회장도 위조 주장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형사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신탁 또 법률 자문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뭘 갖고 위조를 했다는 거냐? 도장이 틀리다는 거냐? 뭐가 틀리다는 거냐? 라고 증거를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고3은 오라클 신탁인데 이 오라클 신탁이 그 앱과 전산을 가져갔다고 했는데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성명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가의 포괄이기 때문에 포괄이라고 해서 무효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건 MOU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가 우리가 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큰 틀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회사 여기에 대해서 신탁 약정을 하자 이제 기준점을 정합니다. 이건 기준점이지 이거 가지고 등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신탁 부동산 등기는 이걸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어떻게 등기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신설법인은 바로 이게 이상은 회장과 상의했던 것이 뭐냐면 영농조합권이 없어지면 제3의 법인을 만들어서 회생신청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생법인의 수익자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하되 수익자는 합리적인 부분을 조정하기로 한 거예요. 초기에. 그 다음에 신설법인의 나중에 향후에 근데 여러분이 이 법인이 오라클도 아니고 시사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추후에 결정될 때 그때 만들어질 법인이 신설법인이에요. 이게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신설법인이 바로 오라클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오라클 법인은 그런 법인이 아니에요. 물론 법인을 만들어 놨지만 나중에 또 다른 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적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무효한데 1월 26일자로 이것 때문에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때 여기저기서 채권들이 막 압류가 되면서 신탁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입금과 출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고 이름으로
시더스 또는 본보의 청고 시스템이란 이런 신탁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이 무렵에는 제일 중요한 급선무였기 때문에 이걸 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카드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 신탁할 때는 각각 을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돼요. 해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시 처분 신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여기 먼저 얘기할게요. 갑이 누구냐 이가 지금 휴스템 혼자만 소송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인베스트 있죠, LS 있죠, 도움 있죠, 파트너스 있죠, 이 플랫폼 쭉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법인이 한두 개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제가 받은 부동산이 도움게 많아요. 제주 본사와 하동과 이것이 도움이에요.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박현계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법인이에요. 그런데 휴스템에 소송한다고 해서 도움게 등기가 돌아갈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때는 도움과 별도 약정을 또 한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가 뭉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개 16개 여러 전체 시도스그룹 전체사가 같이 합치자 이거 의사결정을 한 것 뿐입니다. 다른 내용이 전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 인베스트, LSE, 도움, 파트너, 이 플랫폼 등 여러 이게 갑입니다. 갑이 휴스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 부동산을 신탁할 때는 여기 갑은 휴스템이 아닙니다. 도움, 인베스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것이 무효가 된다고 한들 도움과 한 것에 전혀 영향이 없다. 또 무효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가 25기고 우리 동기가 지금 이번에 마영주 이분도 대법관으로 제청이 됐어요. 이 김현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 80만원, 100만원씩 합니다. 어쏘가 30만원. 이게 다 모든 로펌이 하는 거예요. 시간당 상담할 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요율 전한 거고 이걸 가지고 무제한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요율이 본부의 요율은 다음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구체적으로 저 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하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까지 매일 신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생길 때 특별한 경우는 저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방한 퉁수들처럼 그냥 막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저것이 한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예요? 90만원 부가세하면 100만원 100만원이니까 한 시간에 100만원 24시간에 2400만원 이게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요일을 할 때 특별히 일이 많아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요율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움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일반 요율표로 그냥 해서 한 달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도장이 왜 다 다르냐. 법인 도장이 다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따로따로 와서 날짜별로 와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휴스템이 도장을 찍은 거 인베스트 따로 다 따른 거예요. 그럼 소송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이거야. 부동산 휴스템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파법 사건은 지금 12월 13일 10시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익권을 지정한 게 56,000명이고 미수금액과 저희가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를 한 분이 36,000명 이제 4만 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항고가 되어 있고 저희가 회생을 하는 것은 항고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제3자 법인의 회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회생의 파산 신청을 들어갔던 우리 하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 본인은 빨리 해주려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으로 취하기로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현금 3억을 하고 여기
엄 변호사 측에서 1억만 갖다 놓으면 로집사 측에 돈을 주고 정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로집사 측에서는 10%가 4천만 원, 4억 받으면 4천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큰 금액이 있었고 당사자가 또 늘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변호사의 이해관계, 로집사의 이해관계가 더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억 5천이라는 그 예납금도 결국 누가 됐냐? 이 하집사가 공탁금을 넣어줬더라고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됐을 건데 결국은 이것을 다 도우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들어보고 그분도 계속 전개하는 게 로집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집사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어떻게 달리 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약정된 후에 이분이 어떤 피해를 본 것인지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